왜? 이게 뭐야? 어머, 왜 그러니? 엄마가 올케 주려고 일부러 주문한 건데 뱉으면 어떡해? 올케 정말 너무하네. 내 이름은 미나미. 지금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는 고급 스시가 놓여있는데 반해 내 앞에는 유부초밥뿐이다. 아가 네가 유부초밥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사온 거야. 엄마는 너무 착한 시어머니라니까. 올케는 좋겠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에 난 거절도 못하고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다. 유부초밥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초밥을 입에 넣고 몇 번 씹는 순간 톡 쏘는 자극에 놀라 뱉어버리고 말았다. 와사비에 타바스코 소스까지 넣은 건가? 얼마나 넣은 거야? 눈에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다. 재빨리 차를 마셔 겨우 진정은 됐지만 뭘 넣으신 거예요? 왜 그러니? 별거 안 넣었어. 겉보다 넣어주려고 일부러 주문한 건데 버르장머리 없이 뱉어버리면 어떡하니?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주방장이 실수했나 보네 라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항상 이런 식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은근히 날 괴롭히는 게 느껴져서 언제 한번 시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귀여운 호쿠토를 빼앗은 얄미운 여자, 며느리니까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애 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최근에는 거부도 하고 무리한 요구는 딱 잘라 거절하고 있지만 결혼 초에는 정말 심했었다. 예! 여기 눈 좀 치우렴.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저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알아서 생각해야지. 춥다. 엄마, 우린 이제 들어가요. 그래, 아가 깨끗이 치워야 한다. 농땡이 피우면 안 돼. 그렇게 난 눈더미 속에 홀로 남겨졌고 이웃 주민이 알려주는 대로 눈을 치우고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이제 저녁 준비하렴 이라고 하셨고 거의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혹사당했다. 같이 온 남편은 따뜻한 코타츠 안에서 쉬고 있었고 내가 뭘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괴롭힘 당할 바에는 시댁에 가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나는 시댁에 가자는 남편의 말을 몇 차례 거절했다.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도리 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화로 귀찮게 했지만 무시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단 몇 번뿐이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시댁 근처로 발령이 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댁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다. 이사한 뒤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호출을 당했고 시댁에 가지 않으면 집까지 직접 찾아와 할 일을 떠맡기고 갔다. 엄마 집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야. 엄마 말 잘 들어드리면서 효도 좀 해. 아니면 뭐야? 싫어? 싫으면 이혼하던가. 남편이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데다 친정 부모님은 해외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혼하면 갈 곳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난 5번에 한 번 정도는 시댁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스시 시켜줄 테니까 오랜만에 집에 와서 밥 먹으렴. 시어머니의 말에 시댁에 갔더니 또 와사비와 타바스코 소스가 가득 들어간 유부초밥을 내놓으셨다. 유부초밥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싫어질 것 같아. 분명 일부러 그러신 거야. 스시 가게에서 타바스코 소스를 왜 넣어? 그게 진짜라면 당신이 엄마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엄마가 괘씸해서 그러신 거겠지. 최근에 당신이 엄마 부탁 잘 안 들어드렸잖아. 매번 거절한다고 엄마랑 누나가 서운했어. 그야 땡볕에서 잡초를 뽑으라시질 않나 30kg짜리 쌀을 사오라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최근엔 나도 집에서 일하고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변명만 해대니까 엄마랑 누나가 화내는 거잖아. 엄마랑 누나는 당신을 친딸처럼 생각한댔어. 두 사람이 당신한테 엄하게 하는 거는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야. 애정이 있으니까 엄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엄마나 누나 무시하면 진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이혼 신고서를 꺼냈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알아들었으면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난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얘기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시댁에서 무리한 부탁을 해왔고 평소대로라면 무시하고 거절했겠지만 이혼 신고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두려운 마음에 부탁을 들어드렸다. 그런 날 보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희죽희죽 웃으시며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내셨다. 예, 아가, 모아둔 돈 좀 있니? 호쿠토 돈 말고 너 결혼 전에 모아둔 돈 말이야. 얼마 정도 있어? 그게 200만 정도 있어요. 그거 나 좀 줘. 네 신우가 선을 보게 됐는데 좋은 기모노 하나 맞춰줘야 하지 않겠니? 그건 안 돼요. 그 돈은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너 주려고 모아둔 거야 라면서 주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그대로 은행에 넣어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일이 지금이지. 네 신우를 위한 거니까 얼른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난 절대 통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을 시켜 내가 자는 동안 가방에서 통장을 몰래 빼내오게 한 뒤 멋대로 돈을 인출하려 했다. 비밀번호 좀 알려줘. 계속 실패라고 뜬다 얘. 네? 말도 안 돼. 통장이 없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통장을 뒤져보니 가방 안에는 내 통장이 아닌 남편의 옛날 통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이 못 쓰는 통장이랑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았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미리 바꿔놔서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절대 용서 못해. 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후 바로 행동에 나섰다. 얘 아가! 비밀번호가 대체 뭐니? 호쿠토가 자기 생일이랬는데 계속 실패했잖니. 아유 정말 큰소리 냈더니 목마르네. 차 좀 내와라. 넌 왜 이렇게 애가 굼뜨니? 연락을 받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시뻘개진 얼굴로 호통을 치셨다. 차 정도는 직접 내려드시지 라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오늘만큼은 고분고분 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뭐야? 뭘 넣은 거야? 식초 좀 넣었어요. TV에서 식초가 몸에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어머님처럼 와사비 안 넣은 게 어디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기세 좋게 달려드셨다. 하지만 복도 쪽에 누군가를 발견하시고는 그대로 굳어버리셨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오랜만이구나 에미야. 그렇다. 내가 전화를 드린 분은 남편의 할머니였다. 시아버지의 어머니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시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할머님과의 교류가 끊어졌다고 들었다. 오랜만에 재회에 할머님은 활짝 웃고 계셨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과 할머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고 엄격하신 할머님 밑에서 시어머니는 꽤나 혹독한 시댁살이를 하셨다고 한다. 결혼식장에서 한 번 뵌 게 다이긴 했지만 할머님도 나도 취미로 자수를 두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잘 맞았다. 그래서 가끔 손수 만든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드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와주신 것이다. 네가 며느리를 못살게 군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예,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한겨울에 저한테 혼자 눈 치우라고 하신 거랑 땡볕에 잡초 뽑으라고 하신 거, 그리고 유부초밥에 일부러 와사비랑 타바스코 소스 넣으신 거랑 저희 집에서 마음대로 가져가신 DVD 팔아버리신 거요. 또 있네요.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장째로 뺏으려고 하신 것도 말씀드렸어요. 이 고얀 것 같으니라고? 고얀 건 애미 너지? 에이, 너는 옛날부터 그랬어. 똑 부러지지도 못하고 꾀만 많아서는 집안일 하나도 제대로 못했었잖니. 내가 고쳐놨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고쳐주마. 우리 집으로 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도리라고 했다지? 그러면 너도 날 모셔야지. 네? 시어머니는 강하게 거부하셨지만 할머님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장근육도 많으시고 허리와 다리도 튼튼하시다. 집에서 매일 빈둥거리기만 해서 근육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는 그대로 할머님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태워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할머님은 시누이마저 끌고 가셨다. 저는 왜요? 올케 좀 말려줘. 너도 깐족거리면서 신우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아직 직장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고쳐주마. 그 후 신우이로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 라는 라인 메시지가 왔지만 무시했다. 할머님 말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밭에서 일한다고 한다. 할머님 댁은 차가 없으면 도시까지 절대 나올 수 없는 외진 시골인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면허가 없어서 도망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듯하다. 아, 남편은 여보, 정말 미안해.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어. 이제 두 번 다시는 엄마랑 누나 말 들으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얼마나 설교를 들었길래 저런 얼굴로 사과를 하나 싶을 정도로 홀쭉해진 몰골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반성 안 하면 너한테만 재산 물려주고 그 3명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했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나 보구나. 할머님은 전화로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남편을 호되게 야단치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 후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다정해졌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를 중간에서 모두 막아주었다. 또 회사에 부서 이동을 신청해 3개월 후에는 근무지를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님이 보내주신 사진에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모습에 얼굴이 반쪽이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찍혀 있었다. 진심으로 싫어하는 얼굴로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속이 후련했다. 앞으로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